안녕하세요. 자, 4대 보험관리사 자격증 반을 맡은 김희향 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4대 보험관리사 그 자격증 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1강에서는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이 4대 보험관리사라는 자격증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을 것인지 오늘 25분 1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제가 강의 인덱스를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 강의가 25강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건데요. 그 강의가 어떻게 이제 커리큘럼을 제가 구성을 해놨는지 목차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1강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강에서는 4대 보험 개관이 들어갈 거예요. 4대 보험 개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4대 보험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냥 단순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게 있는지는 아는데 개괄적으로 이러한 법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용보험이 7가지 이제 챕터로 지금 나눠져 놨어요. 제가 여기서 세부 목차는 다 뺐는데요. 자, 고용보험 이제 7가로 제가 해놓고 산재보험도 보시면은 7개로 강의가 나눠져 있죠. 챕터를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다른 거보다 이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무에 직접 뛰어 들어가셔가지고 일하실 때 굉장히 많이 다루실 거기 때문에 많이 잡아놨고요. 실제적으로 4대 보험관리사뿐만 아니라 노무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상담사 같은 시험에서도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도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 빈도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법보다는 고용보험의 빈도수를 조금 높여놨어요. 그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산업재해에 대한 의미부터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거예요. 도대체 산재보험이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산업재해라는 것이 무엇을 말을 하는 거냐. 그래서 그것부터 짚어드릴 거고, 또한 산재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급여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이거 자격증 시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실무를 접하셨을 때 어떤 서식으로 이루어져야 될지를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사실 그거는 공단에 이제 직접 들어가셔서 인터넷으로 토탈 서비스 통해서 이제 직접 접속을 하셔야지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서식을 공부에 조금 흥미를 갖고 오기 위해서 서식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을 제가 4개의 강의로 챕터로 만들어 놓고 건강보험을 4개 챕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 노령연금 그런 거 타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각각 요건이나 요율 퍼센테이지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막강에는 간단한 문제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도 있지만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징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 특히나 건강보험은 우리 법이 통합이 되면서 건강보험에서 이제 모든 보험료를 다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 25강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어쩔 수 없이 4대 보험이라는 게 법률을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중도를 감안해서 24강 지나가는 사이에 다 잊어버리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서머리 강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목차 설명을 드렸고요. 자, 볼게요. 4대 보험 관리사는 도대체 뭐냐? 나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4대 보험 관리사라는 거는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민간 자격이에요. 민간 자격인데 이거 전부 다 자격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는 민간 자격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으로 배울 거지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개를 전부 다 우리가 묶어서 4대 보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요 자격시험 과정에 합격한 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시험은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 커트라인이 이제 넘어가시면은 저희가 합격증을 수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강의를 잘 들으셔가지고 제가 강의 여러분들 쉬우시라고 강의 중간중간에 중요도 표시를 별표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꼭 주의하셔서 보시면 우리 자격증 따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자, 요거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도대체. 자, 보세요. 사회보험법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이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거 우리 챕터 따로 해가지고 배울 거고요. 신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진 대부분 직장 가입자는 한 번씩은 다 하셨을 거예요. 직장 가입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각종 신고라는 거는 그래요. 요거는 우리가 4대 보험을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거를 취득 신고를 하게 되는데, 내가 이 회사의 근로자로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자, 그 신고 같은 거. 즉,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취득 신고라든지 또는 상실 신고라고 합니다. 요런 취득 신고, 상실 신고 같은 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보고, 즉 일용직 같으신 분들, 일용직 쓰시고 나면 그거를 일용직 지급 조서 같은 거를 항상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하시고요. 또 특히나 저는 이제 노무사잖아요, 여러분. 그 직원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귀해요. 이분들 뽑을 때 우리 급여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주요 업무가 돼요. 그래서 급여대장 작성이나 관리 같은 거를 도와주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배웠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기업의 효율적인 4대 보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자격증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실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게 궁금하죠. 도대체 이 4대 보험 관리서 따가지고 내 진로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전망은 밝은 것이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프리랜서라고 하셔도요,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 보험 신고를 안 하셨다고 하셔도 퇴직금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실질이 근로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보험이랑 나머지 기타 4대 보험 다 들으셔야 되는데, 이 각각의 요건들 알아볼 거고요. 자, 의무 적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뭐예요? 국내의 사업장에는 모두 4대 보험이 적용이 된다라고 쉽게 일단은 인지를 하세요. 그래서 의무 적용이 되는 국내 모든 기업체에 인사노무관리팀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지원팀이라든지 인사부서 말씀하시는 거죠. HR부서.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병원 업무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같은 수가 이제 큰 병원은 좀 많고요. 작은 병원 같은 경우도 수시로 이제 신고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 업무과 같은 데서는 굉장히 수요가 높고요. 또 사회보험 관련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노무사 사무소, 제가 있는 노무법인, 요런 데들, 그 다음에 기타 각종 기관들, 사실상 모든 기업에는 4대 보험 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이 전담으로 계세요. 그분이 이제 격리 업무를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 급여대장을 하시는 분이 4대 보험 업무를 같이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조금 범위가 기업체가 크시다 하는 분들은 급여팀만 해도 몇 명이 되시거든요. 그럴 때는 한 분이 전담 마크 하셔서 4대 보험 신고 처리 업무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시게 되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웠던 이 4대 보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굉장히 보세요. 1번 단락에서 모든 기업이 사용을 한대요. 그러면 결국 어때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자, 요새 취업 많이 어렵잖아요. 이분을 상당히 이 지식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법률이다 보니까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도 있고요. 개정법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잘 아시는 분들이 드물고요. 그래서 수요 역시 높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업이요. 그러면 이분들 왜 자꾸 채용을 하려고 하느냐. 기업은 4대 보험 관리를 사실은 이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요, 취득 신고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2달 지나가지고 하게 되면 과태료도 나와요, 사업장에. 그래서 그런 것들 등등 다 4대 보험 관리 비용의 지출을 조금 다운을 시키고요. 보험 처리에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시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에서 비용이 떨어지게 돼요.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분들을 채용을 함으로써 업무를 조금 체계화하게 되고 신속하고 미스 없이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이 자격증을 좀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이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궁금해요, 여러분. 4대 보험 관리사, 그래. 그러면 노무사 강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되게 수요가 높고 되게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인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4대 보험 관리사 자격증을 땄을 때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나요? 무슨 업무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게 되나요? 라고 물어들 보세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보실게요. 자,
이제 아까 나왔는데요. 4대 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뒤에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뒤에 제가 서식을 갖다 놨는데 요즘은 보통 인터넷으로 4대 보험 그 포털 사이트에서 보통은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기업 공인인증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노무법인으로 아예 아웃소싱을 맡기시던지 아니시면 기업 자체 내에서 신고를 이제 하시는데요. 요 업무들이 상당히 이제 신고 자체는 업로드하는 건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신고를 할 때 이게 세법이랑 같이 또 연동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비과세 항목들은 빠지고 소득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소득 기준으로 해서 보험 요율을 매겨서 급여 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상당히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료 산정과 납부라고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요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급여 대장이 이제 세팅이 되게 되고 나면 요율별로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건 알고 계시죠? 사업주 부담 부분하고 근로자 부담 부분하고 반반이 있는 거. 그래서 아마 그 보통은 여러분들 자 급여 명세서 보시면은 4대 보험 항목으로 이렇게 공제가 되어 있어요. 공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업주가 원천적으로 근로자 부담 부분까지 한꺼번에 떼서 그거를 사업주가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4대 보험 원천 공제라고 하는데 요런 거 할 때 이제 산정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제 요런 수납 업무까지 하시게 되면 납부까지 업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4대 보험 관련해서 각종 급여 신청. 자, 여러분들이 이제 눈 쫑긋 하셔야 됩니다. 급여 신청이라는 거는 딴 거 보다도요. 쉽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 전후 휴가 요런 급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청할 때 각종 서식들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걸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당연 적용되는 신고 업무 이건 산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 신고 업무를 하시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좀 키포인트로 해서 넣어놨는데 급여 대장 작성 및 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노무법인이라든지 각종 이제 기업의 급여팀이라든지 가게 되면 반드시 하게 되는 업무신데 급여대장 작성 및 관리할 때 이 부분들이 상당히 4대 보험에 대한 지식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입사자들은 고용보험 처음에 들어갔을 때 떼는 경우가 있고요. 떼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세세하게 다 디테일한 전문 지식들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시게 되면 맡게 되시면 굉장히 유능한 인재로 평가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런 거는 사실은 이의 신청이랑 변경 신청이라고 넣어놨는데 이의 신청은 거창한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취득 신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취득 신고를 하셨는데 날짜를 잘못 하셨을 때 뭐 그럴 때 예를 들어 날짜를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경을 했는데 만약에 안 받아들여 줬어요. 그랬을 때 이제 사유를 이제 쓰셔가지고 내가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뭐 취득 일자를 잘못 적었다든지 예를 들어서예요. 요렇게 해서 뭐 이의 신청 같은 거를 하는 거 취득 상실에 대한 그런 이의 신청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각종 변경 신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업급여 받으실 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실업급여 받으실 때 권고사직 사유가 있고요.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는지 이런 것들이 후에 이제 나오겠지만 다 상실 사유 코드가 일일이 다 달라요. 이 뭐 26번 코드도 있고요. 23번 코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잘못 들어갔다. 상실 신고를 하는데 사유가 잘못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들 딱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직서 같은 거 쓰실 때도 보시면 개인 사정으로 쓰시거나 권고사직으로 쓰시거나 사직서를 항상 쓰시고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다 코드 입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으로 넣었다거나 아니면 개인 사정인데 권고사직으로 넣었다거나 업무상 실수에 있어서요. 실질이 뭐 바뀌게 되면 부정수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이런 사유 같은 것들이 잘못 들어갔을 때 변경 신청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증빙을 하거든요. 이유에 대한 증빙을 서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하시는 거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4대 보험 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을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4대 보험 관리사 땄더니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러분들 딱 직관적으로 들으셔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기업에서 수요가 좀 많고 써먹을 때가 많겠구나. 그런 거를 조금 인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자, 강의 커리큘럼은 제가 앞에서 살짝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거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이제 고용보험을 바로 할 거거든요. 고용보험은 이제 2강에서는 4대 보험 개관으로 해서
인트로예요, 인트로. 각각의 보험들에 대한 핵심 설명들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핵심 설명들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이 이제 7개 강의로 챕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총칙은 그거예요. 고용보험이 뭐 목적이 뭔지, 고용보험은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 사회보험이라는 거에 대한 만들어 놓은 제조의 취지가 뭔지. 왜요? 다 개인적으로 괜히 돈 벌어가지고 사실 사회보장 하나도 없이 순수 시민, 순수 자유주의라면 자기가 번 급여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지원 안 되고 국가의 도움 없이 원조 없이 다 해야 되는데, 이러한 4대 보험을 만들어서 우리가 개인을 구조를 해주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그런 것들 한 번 더 개관할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총칙 들어가시게 되면 고용보험에 대한 목적, 그다음에 종류 같은 거 얘기할 거예요. 고용보험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딱 고용보험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업급여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업급여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거와 달리 그 다른 급여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직업 능력 개발 비용 같은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각종 기금에 이제 뭐가 있는지도 볼 거고요. 피보험자 관리. 자, 여기서는 사실은 이 강의 좀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강의 왜 중요하냐면, 고용보험이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적용이 안 돼요. 제가 이제 하나 좀 당부드릴 게 있는데, 우리 그 법학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법률 용어가 나오고 사실은 보험이라는 게, 저도 좀 쉬운 강의 하면 좋은데요, 여러분.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계속 요율 나오고요. 숫자 나오고 법조문 나오고, 제가 계속 강의 안에다가 법 몇 조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법이라는 게 원칙과 예외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격도 그래요. 아까 뭐 전부 다 모든 근로자한테 다 사업장이 다 적용이 된다면서요. 적용이 안 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원칙과 예외 같은 거. 누가 피보험 자격, 누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피보험 자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땠을 때는 피보험 자격에서 빠지는지, 즉 고용보험을 안 내고 혜택도 못 받는지, 요런 것 좀 봐드릴 거고요. 여기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4강에서 뭐 중요해요. 많이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기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고용보험의 3강에서는 뭘 제가 얘기를 할 거냐면 고용안정사업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각종 요 기금에 대해서 직업능력 개발이라고 아까 또 실업급여 말고도 또 다른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요거는 생소한 조금 내용이실 거예요. 요거는 법조문에 대한 내용이 거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이만큼. 여기가 뭐냐면 고용보험 이제 4, 5에 대해서는 제가 실업급여를 갖다가 2강이나 넣어놨어요. 실업급여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바로 맞닥뜨리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업급여에 대한 게 내용이 많아요. 수급 우리 표로 막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막 120일인지 180일인지 이런 거 다 외울 거예요. 다 공부를 할 거고,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특히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거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건 알잖아요.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을 때 우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그쵸? 못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근로자로 내가 들어갔는데 계약직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약 3개월 정도를 딱 계약 기간을 설정을 하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 1월부터 2019년도 3월까지 딱 계약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으니까 우리 계약기간 종료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우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그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는 거는 이 각각의 그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있으면은 못 받는 사유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요런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또 그거에 더해가지고 우리 아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도 실제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시는 그 부부 여러분들, 뭐 미혼모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 할 거 없이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요런 거, 출산 전후급여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제 이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요건은 뭔지 그런 것도 얘기해 드릴 거고, 특히나 우리 이번에 개정법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빠의 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응.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라는 게 또 우리가 이번에 조금 법이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올해 2018년도 7월 1일부터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왜 아빠의 달이냐면, 이거 뒤에 슬라이드에 있긴 한데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아빠의 달이라는 거는 이제 두 번째, 동일 자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출산휴가를 쓸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엄마가 출산을 하신 산모분께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급여 쓰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동일인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두 번 못 쓰니까 요 동일 자녀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쓰시겠죠. 그래서 아빠의 달 휴가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급여가 올랐어요, 여러분. 200만 원. 최대 200만 원으로 올랐고, 요거는 그 파트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랑 출산 전후 휴가, 요런 급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고용보험, 자, 마지막에서는 이제 심사, 재심사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이의 신청 같은 것들 있잖아요. 변경 신청이라든지 이의 신청에 대한 이런 심사, 재심사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걸 대상으로 해서 고용보험 심사 청구를 하는 건지, 실제로 저희 노무사들이 요거 하기도 해요. 뭐 직원분들께서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게 뭐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고용보험 심사관한테 가서 서류를 내서 다투고, 이런 작업이 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심사, 재심사하고 그 외 기타 나머지 내용들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고용보험은 제가 문제를 따로, 다른 거는 산재랑 국민연금이랑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뒤에 이제 OX 문제라든지 간단하게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따로 문제에 대한 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강의를 하다가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팁 하나 드리면, 이거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객관식 시험은요, 저는 항상 이거는 이제 다른 시험에도 통용이 되는 건데, 객관식 시험은 항상 저는 거꾸로 공부라고 얘기를 해요. 거꾸로 공부. 이게 뭐냐면, 우리 이 자격시험 말고도요, 이거는 1차 시험 같은 거, 객관식 시험 할 때 하나의 팁인데,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맨날 집합처럼 앞부분만 공부하실 건가요? 그거 아니시죠.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는 건데, 기출문제를 쭉 두세요. 기출문제를 쭉 두시고, 이게 문제가 이렇게 1번 있고 뭐뭐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형광펜으로 답을 칠합니다. 왜요? 이렇게 칠해요. 이렇게 칠해가지고 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옳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은 거는 4개의 지문, 틀린 지문 말고 4개의 지문을 다 칠하고요. 틀린 거에는 반드시 뭐가 틀렸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사실은 주관식 시험은 2차 시험 같은 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노무사 자격증이나 뭐 다른 기타 자격증 할 때 2차 시험이 100% 주관식이 들어가는 시험은 이거 통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 사대보험 관리사도 그렇고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주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하나 지문마다요, OX를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OX를 제대로 풀었나? X면은 어디가 오답이어서 X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복습을 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요거는 막간을 이용한 팁이었고요. 이래서 고용보험을 하게 되면 뒤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재보험 이제 7개 들어가게 되는데, 산재보험은 저희가 다른 것보다도요, 이 우리가 가장 기본이죠. 산재가 무엇일까? 도대체 산재 하던데 도대체 산재가 뭘까?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될 거고, 산재가 뭔지를 알았으면 어떨 때 산재가 성립하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도 다른 보험도 그렇지만 산재보험도 굉장히 다양한 급여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족급여도 있고요. 뭐 최초 이제 했을 때 요양급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여기서 살펴볼 거예요. 이쪽에서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는 산재보험의 징수 같은 거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거고, 요 강에서 문제풀이를 우리가 OX 강의로 해가지고 문제를 잠깐 OX로 풀어볼 거예요. 여기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것들을 여기에 서머리해서 넣어놨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다음번 강의는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얘는 비중이 조금 작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문제풀이를 마련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문제풀이 강의를 해놨고요. 마지막 25강 때는 마무리. 여러분들이 뇌가 희발성이 있기 때문에 까먹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요약했던 것들 한 번 더 핵심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25강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오리엔테이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2강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